예,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이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일단은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오늘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원래 이제 몇 번의 랠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12월 달엔 산타 랠리,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 이럴 때는 썸머 랠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무튼 12월 달에 산타 랠리는 현재 기정사실로서 여기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주식 전망은 현재 산타 랠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타 랠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경제 활동화에 대한 정상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으로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이 된다면은 예. 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백신 보급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변수도 충분히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증시 관련 이슈가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12월 초에는 12월 10일 EU 정상회의가 있고요. ECB 통화정책회의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국내에서는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150정기 변경 및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12월 14일에는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12월 15일, 16일은 올해 마지막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속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슈적으로 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12월에 이 뉴욕 증시는 좋았었습니다. 예. 사실 1945년부터 봤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5% 정도가 1.5%. 나왔고요. 예. 12개월 중에 세 번째로 좋았었습니다. 12월에 뉴욕 증시 상승 확률이 73%인데요. 특히 대선이 있을 때는 80%대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만약 10% 이상 상승을 했을 때는 12월 상승률에 대한 그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0.7%까지 그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백신 뉴스에 대한 부분과 경제 정상화 기대가 상당 부분 지금 주가의 지수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유동성 초기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 아닌 업종별로 좀 투자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1.5%. 대신에 11월 달에 10% 이상 오르면 0.7%로 떨어진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0.7% 쪽에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죠? 예. 자, 백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모더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백신 개발이 끝나서 이제 접종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마 12월 중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백신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이럴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일단 백신 관련주를 좀 꼽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백신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미국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화이자 등에서 일단은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국내 백신에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백신보다는 더디다라는 측면들이 있긴 하죠. 지금은 먼저 치료제가 먼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신 관련해서 봤었을 때 국내 백신 관련주들은 이 모더나 관련주로 했을 때는 엔투텍, 그다음에 파미셀, 에이프로 바이오가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가격이 비싸고 초기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많아야지 2회 접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위탁 생산 업체인 CMO 개발 업체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백신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제넥신, 아이진 등이 현재 개발 진행에 있습니다. 현재 일상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중에서는 CMO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국내에서 현재 제넥신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바로 업체가 바이넥스입니다. 예. 이 바이넥스 쪽에 좀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CMO 업체 쪽 관련해서에 대한 이 위탁 생산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3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CMO 업체는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그 섹터 스타일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 관련 중에서 특히 CMO 관련주에 좀 그 유의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ETF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ETF가 상당히 열풍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만 770억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될 정도인데요. 뭐 거의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ETF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ETF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초 자산이나 기초 주수의 그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일상 사례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 안에 품목들이 불고기 버거, 감자튀김, 콜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하나 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산 효과를 사는 거죠. 그렇게 바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시에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ETF의 장점이라고 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요. 상장 폐지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전액 손실에 대한 원금 이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적고요. 그다음에 분산 투자가 된다라는 측면, 그 펀드보다 저렴한 비용, 그다음에 높은 투명성, 그리고 기초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이죠. 변동성 측면에서의 관리로서 봤을 때는 ETF가 최적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식형 ETF에 현재 770억 달러가 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은 이 주식형 ETF라고 하면 시장 ETF, 흔히 말해서 지수형 ETF, 그다음에 업종형 ETF, 그리고 전략형이라고 하면 가치나 성장 또는 혼합, 퀀트, 그룹 관련주를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의 업사이드 측면이 높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형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ETF를 통해서 지금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나 또는 퇴직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다양해져서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ETF 발행된 것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ETF 발행 종목 수만 봤었을 때는 500개 이상이 500개 됩니다. 이상. 예, 2000년대, 1998년대는 4개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500개면 그만큼 기초 자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만큼 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됐고 주식시장은 12월 시작과 동시에 아무튼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12월 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일단 12월 시장 관련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산타 랠리 관련 기대감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온기가 있고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화이자 시작으로 해서 현재 백신 회사들이 90% 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영국의 경우에는 일단 다음 주에 긴급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7일부터 접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12월 11일부터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심의를 예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 발표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글로벌 개발과 접종 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들을 먼저 우선순위 좀 선침해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여행 카지노 쪽인데요. 여행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 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지노 업종으로 했을 때 한번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행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행 업체들이 죽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핀셋 지원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이연 소비에 대한 이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예측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정말 참 상상을 초월한다 이럴 정도로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강도면을 쭉 봤을 때에 11월 중순을 좀 지나면서 조금 강도가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외국인 매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크게 증가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달에. 일단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11월에서 강도가 적어진 부분들은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일 날 봤었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2조 4천억 원, 일일 최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매도 출현이 있었었고요. 지난 8월 30일에도 당일에 MSCI 리밸런싱 당일의 매도 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다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슈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일단 해소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이 MSCI 이 이머징 지수, EM 지수 관련해서 인도랑 이 쿠웨이트 비중이 증가를 했고요. 네. 쿠웨이트가 편입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2.1%에서 11.8%로 축소를 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이 매도 폭탄이 나온 거가 외국인 자금의 유출 신호탄이냐라고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아시아 이머징 가운데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이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컨센을 상향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지금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포워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기준의 당기 순이익이 추정치가 130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126조 원이었는데요. 126조 원에서 130조 원으로 또 상향했다는 부분, 그렇죠. 순이익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과 맞닥뜨리면서 일단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그렇지만 아무튼 가장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식을 꼽는다라고 하면 그중에 아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을 불과 1,000원도 안 남겨놓은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SK하이닉스가 7% 이상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겁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1월 수출 지표가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예, 11월 수출 지표를 봤었을 때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돼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액이 50조 7,200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연속 5개월 이상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에 대한 호조세도 아마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서브용 수요가 재고 조정으로 해서 둔화가 예상되지만 모바일 쪽 신제품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바일 수요 회복으로 해서 이 메모리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이미지 센서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수요 지속으로 해서 노트북용 반도체에도 수출도 호조세가 나타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부진을 만회하면서 수출 증감률과 수출 금액 모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2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 2개월 연속 증가가 나타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LCD랑 OLED 쪽 관련해서 사업 전환에 따른 생산량이 축소로 되고 소폭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OLED 쪽 관련해서는 노트북과 TV 등 수요 확대와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덕분에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봤었을 때는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쪽에서 ASP가 각각 8%, 4분기 때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에서 큰 폭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는 세트 메이커 쪽에서 재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TV 및 그 패널 가격 상승세가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니터나 노트북, IT 기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전 인치대 패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국내 메이커들이 이 감산 규모에 대한 조절 카드를 감안했었을 때는 2021년에도 이 패널 가격 흐르면은 낮은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의 탑픽은 뭘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형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